콩새의 파자마 퀼트 톡. 오늘은 멀티보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게 이제 노출이 될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직접 만들었냐? 근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게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크로바야 제품들이 참 열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다리미판, 커팅 매트, 그 다음에 칸막이, 사포,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붙어 있어서 멀티보드라고 이름을 만들었나 봐요. 집에서 사용하기도 되게 좋고 외출해서 수업용이나 이제 모임 같은 데서 사용하기 되게 좋은데 무게가 아주 가볍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중간에 나무판이 돼 있고 고무판도 돼 있어서 조금 무게감은 있지만 그래도 가지고 다니면 되게 활용 있게 잘 쓰실 만한 제품이고요.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반쪽짜리도 있어요. 세 가지 다 붙어 있는 제품은 한 5만 원 이상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저렴해서 3만 원대를 어디서 이제 가격 비교하시고 사셨는데 반쪽짜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펼쳐졌을 때 사이즈가 적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돼요. 요건 줄 알고 구입하셨는데 가격이 이제 3만 원대고 그래서 너무 괜찮다 해서 구입하셨는데 반절짜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고요. 이게 워낙에 좀 가격이 좀 나가는 제품이라 댁에서 쓰시는 분들은 상장 케이스 있잖아요. 접어졌다 이렇게 되는 그 아이들 상 받았을 때 그 상장 케이스에다가 고무판하고 사포하고 뒤에다가 솜 같은 걸 대셔가지고 그 리폼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우선 제가 오늘 요거는 어떨 때 사용을 하는지를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다리미판이에요. 다리미판이어서 이제 수업을 다니다가 보면 이제 좀 구겨진 원단들도 있고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건 다리미판. 반쪽 짜으면 조금 작다 싶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펼쳐놓고 쓰는 요 사이즈가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를 뒤집으면 이렇게 고무판, 매팅, 커팅 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고무판하고는 좀 달라요. 커팅 매트라고 해서 로터를 사용해도 되는 커팅 매트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커팅 매트 로터리 사용법이랑 요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쪽으로 휘리릭 넘어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로터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갖고 로터리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커팅 매트에는. 그래서 뭐 커팅 매트 가위를 안 쓰시고 커팅 매트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각조각 재단을 하실 때. 근데 저도 가위 쓸 때도 있고 커팅 매트를 쓸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가위질을 했을 때 이 부분 방아쇠 부분이라고 하나요? 가위를 많이 쓰면 여기가 많이 고장 나가지고 저도 로터리를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 이 중간 커버를 이렇게 넘기면 여기 사포가 나와요. 그래서 사포를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업을 하다가 보면 이 사포의 용도는 패턴을 그릴 때 원단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용도로 써요. 이 사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접자로 제가 간단하게 패턴을 그리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3cm로 해볼까요? 시접자 0.7 시접을 그리고 3cm 띄워서 또 0.7 이런 식으로 그리실 때 밑에 사포가 있으면 그냥 일반 판에다가 놓고 그리는 것보다는 사포에다가 원단을 얹어가지고 그리면 밀림이 덜해요. 근데 이제 제도나 이렇게 패턴을 그릴 때 요 샤프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수성펜, 열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퀼트에서 사용되는 펜들이 좀 종류가 좀 많은데 그 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다뤄서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샤프를 써요. 우선은 샤프 쓰는데 샤프는 아무래도 샤프심이 얇기 때문에 원단을 그릴 때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포 위에다가 샤프로
시접자를 이용해서 그려요. 그럼 밀림이 덜해요. 간단하게 멀티보드는 이 세 가지가 다고, 이제 시접자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시접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시접자. 요게 시접자인데, 시접자 저도 요 부분을 최근에 알았는데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0.7. 저희가 0.7. 저희가 퀼트 시접이 0.7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점선이 아니라 그냥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실선으로 되어 있으면 0.7을 그릴 때 이 부분이 비어있지 않으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여지까지 썼던 자들이 다 이렇게 점선이 있는 자를 썼거든요. 근데 아닌 자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하실 때 상품 설명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점선이 돼 있고 실선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물건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실선보다는 점선이 진짜 편하거든요. 써보신 분이. 왜냐면 수강생분이 제 자를 처음에 빌려다 쓰시고 이제 시접자를 사러 가셨는데 이제 이런 거를 모르시고 그냥 시접자 주세요 해가지고 동대문에서 사갖고 오셨는데 여기가 실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걸 써보고 실선된 자를 쓰니까 너무 답답하다라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자를 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모르고 사용했는데 이게 아마 실선이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cm자, 이건 국산자,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그냥 막 사용할 수 있는 국산자 15cm고, 그 다음에 요거는 30cm. 15cm 처음 퀼트를 하시는 분들은 15cm하고 30cm 자 두 개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통 0.3, 0.5, 0.7, 1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시접을 그리기가 되게 편하고요. 보통 우리가 자를 쓰면 이쪽을 써요. 이쪽을. 근데 퀼트에서는 뒤집어서, 시접자에서는 뒤집어가지고 이쪽으로 그리고 시접을 그리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센치를 이 안에서 그리신 다음에 또 0.7을 그리시는 거예요. 요 시접자를 잘 못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업을 하다가 보면. 오랜 시간 바느질을 하셨어도 이 시접자의 활용을 못 하시고 이 안에 지금 시접자 안에서 그릴 수 있는 게 대략 한 4cm 정도까지는 편안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시접자를 활용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시접자 하나 더 얘기하면 얘는 크로바 거예요. 크로바 건데 되게 두꺼워요. 이제 뭐 두께 표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되게 두껍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점선으로 0.7이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얘는 뭐 4, 7, 10. 근데 얘는 3, 5, 7.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퀼트 자로 시접자로 쓰기에는 두 개 다 0.7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좋고요. 얘는 두꺼워요. 두꺼워서 재단 이렇게 그리실 때 얘가 아마 얘보다는 무게감이 있어서 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얘가 좀 이런 국산 자보다는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이 가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는 요 자를 여러 개 사서 쓰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포를 쓰기 때문에. 사포에다가 놓고 그리실 때 여기 재단 자에 코팅되어 있는 숫자들이 쓸려서 날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 자는 진짜 소모품이거든요. 그래서 고가의 무게가 좀 나가고 두꺼운 자가 원단을 많이 잘 눌러줄지언정 저 같은 경우에는 사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자를 여러 개 그때그때 구입을 하셔가지고 교체해서 쓰시는 게 저는 마음 편하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15cm, 30cm 저는 그냥 일반 퀼트 시접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좋은 게 뭐냐면 20cm예요. 얘네 자가. 그래서 휴대용 하기에 15하고 30cm 그 사이에 자기 때문에 되게 좋고, 자도 좀 도톰해서 안정감이 있긴 한데 가격 대비 저는 이렇게 일반 시접자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요 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